지금 시장님들과 도지사님들이 휴가 내고 경선 나가 있는 동안 월급은 따박따박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정복 인천시장, 내가 시장직 유지하면서 국힘 경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는 또 거기에도 부시장이 있으니까 부시장이 대행을 맡아서 직을 보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게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냐,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인데 라고 하는 비판들도 당연히 있고요. 정치 공부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 14번째 공부, 저는 진행자 박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민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저희 촬영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민혜님? 여기는 저희가 새롭게 이사한 사무실인데요. 뉴에이지 팀이 더 커져가지고 저희가 더 큰 데로 옮겼습니다. 와,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밤 10시 지금 28분인데 다시 한번 텐션 올려가지고 한번 야무지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눈 뜨면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제 네이버에 대선을 검색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색을 하면 오늘 대선이 며칠 남았는지, 주로 또 어제 밤 사이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공개 기준으로 보니까 4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50일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후보자들을 맞아요. 검증하고 누구 투표할지 열심히 챙겨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 탄핵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해서 6월 3일이 저희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46일 남은 상황에서 각 정당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켜보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민혜님이 대선 현재 이슈, 핵심 이슈를 쏙쏙 뽑아주시기로 했는데요. 정당들과 후보들은 뭘 하고 있나요? 지금 각 정당에서는 누가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도전을 했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입후보를 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무려 11명이 경선 도전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호, 한동훈, 홍준표 플러스 3명 해가지고 이제 11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이제 4월 16일 수요일에 4명으로 추려질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방송이 나갈 때는 추려져 있겠네요. 네, 이미 이제 4명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유력한 4명이 누군지 또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바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는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순으로 높기 때문에 요 3명의 후보들이 포함이 될 거고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중에서 한 명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정당들 중에도 또 경선을 치르거나 후보를 낸 정당들이 있나요? 우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단독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이미 여러 방송에서 또 정책 얘기를 하거나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고, 진보당에서는 김재현, 그다음에 강성희 후보가 경선을 벌이고요. 정의당에서도 권영국 후보를 내기로 한 상황입니다. 경선이라는 게 사실 정당 안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또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예선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정당별로 예선전의 룰이 다 다른 상황일 텐데 민주당은 어떤 룰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를 합쳐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원 대상으로는 권역별로 순회 경선을 4차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 영남, 호남,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제주도, 강원도를 엮어가지고 이 4개 지역에서 민주당의 이 당비를 내고 있는 이제 당원들의 투표를 한번 모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50%,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50%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4월 27일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선 룰이 발표 나고 나서 후보자 한 분이 또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고
후보자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안을 민주당에서 이제 3년 만에 철회를 했어요. 이번에는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50%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전 당 대표가 사실 당내 입지를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당원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다는 건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표를 많이 가져오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이제 김두관 전 지사라든지 이제 비명계, 흔히 이제 이재명계가 아닌 후보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다른 후보들이 반발을 좀 했었고요. 근데 김두관 후보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경선에 불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권리당원 50%, 뭐 국민 여론 50%가 또 오픈 프라이머리 100%일 때는 한편으로 왜 정당 안에서의 경선을 정당 당원들 투표로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당원들의 비중을 높일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당내 입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본선 경쟁력이나 내지는 다양한 여론 자체를 포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항상 이렇게 경선을 할 때마다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당심과 민심을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할 것이냐가 이제 또 후보자들의 각각의 어떤 지지 기반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좀 논쟁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제 전 당대표가 꾸준하게 당원 주권주의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요번에도 그 50%, 50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후보 선출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왜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누군가가 화나고 누군가가 막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했을다. 이런 맥락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룰로 진행이 되나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계들이 이제 많은데요. 후보가 많아서 그런 네. 거죠? 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경선에 진출할 사람들을 4명으로 추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19일과 20일에 이제 이 후보들을 2대2로 쪼개가지고 A팀, B팀으로 나눠서 토론회를 서로 붙여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쇼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앞서서 18일에는 비전 발표회라는 걸 좀 열어가지고 이제 핵심 공약들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거나 정책 발표를 하면서 후보자들이 이제 자신의 기량을 좀 선보일 수 있는 좀 콘텐츠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흥행 요소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MBTI 얘기도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는 경선 과정을 이제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 사이에 경선룰이 발표나고 나서 사실 불출마 선언들이 또 있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좀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율도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약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좀 이제 누가 될까를 좀 흥행의 요소, 그러니까 누가 될까를 주목하게 만드는 이제 흥행 요소라고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중요한 후보가 이탈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 대선 경선 자체 좀 김이 빠지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왜 불출마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정확한 이유야 후보자만 알겠지만 이제 후보 경선에 나가서 최종 후보가 되면 서울시장직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나갔다가 서울시장직도 잃고 대선 출마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좀 서울시장직에 집중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뭐 아니면 최근에 뭐 토지 허가제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유승민 후보는 왜 불출마를 하게 됐나요? 유승민 후보는 좀 경선 룰에 동의하지 않아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보다는 좀 중도 보수 계열의 이제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 보니까 그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네.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여론조사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라고 네. 물어보고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들은 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분이 뭐냐면 우리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하면 오히려 우리 정당의 후보, 그러니까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고 뭐 약한 후보한테 투표하거나 이런 이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자는 건데, 오히려 유승민 후보 같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되게 공고하게 지지하지 않는 이제 넓은 중도 보수 계열의 유권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는 페이스북에 이제 보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을 당했는데도 반성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이런 참여 룰을 봤을 때도 네. 좀 여전히 쇄신이나 변화, 또 새로운 후보한테 열어주기보다는 지금 이제 좀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크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보이니까, 그리고 뭐 한덕수 대행이라든지 뭐 김문수라든지 이런 좀 친윤계 후보들로 네. 보이는 사람들이 이 후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나는 여기에 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아까 미네님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본 후보가 되었을 때 시장직을 내려놓는 거라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홍준표 그 대구시장과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국민의힘 11명에 포함된 여러 명의 그 시도지사들은 좀 어떻게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 또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시장님들과 도지사님들이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홍준표 대구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직을 유지한 채로 경선에 임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입 후보를 하는 후보들은 선거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6월 3일이 대선일이니까 5월 4일까지 사퇴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각 정당에서는 그러면 5월 3일까지 우리가 후보자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내가 경선 치르고 뭐 안 되면 최종 후보가 안 되면 다시 직에 복귀해도 선거법상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의 대선 날짜나 후보자들의 경선 일정을 이렇게 정한 거는 이제 시도지사들이 직을 안 내려놓고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를 좀 용인해 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력한 지지율이 아닌데도 왜 나왔다가 들어가시는 걸까요? 휴가까지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최소 1억 이상 내야지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뭐 정당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뭐 최대 3억 원, 4억 원까지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도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지방선거에 다시 재선 도전할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뭐 지금 당장 후보가 되는 게 욕심이 난다기보다는 좀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다라는 걸 좀 인지도로 높이고 뭐 좀 대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다수죠. 사실 시정과 도정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기 체급,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수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지금 이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게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냐,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인데라고 하는 비판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점에서 대구시장직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홍준표 지사가 대구시장이 차라리
정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금 휴가를 내신 동안에도 다 급여는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님들과 도지사님들이 휴가 내고 경선 나가 있는 동안 월급은 따박따박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당도 받고 월급도 그대로 받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정복 인천시장 또 내가 시장직 유지하면서 국힘 경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유세 활동 할 때는 휴가 내고 일정 없을 때는 다시 시정 보겠다 이렇게 했고요. 뭐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는 또 거기에도 부시장이 있으니까 부시장이 대행을 맡아서 직을 보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신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지금 네, 맞아요. 경북 지역이 엄청난 산불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이재민들이 아직 그 집을 복구할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도정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지지율을 위해서 혹은 본인의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대선 주자로 나왔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좋은 정치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피해 복구는 뭐 물론이고 사실 진상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의 상황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부족하다. 네, 뭐. 많이 부족하다. 네, 그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죠.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지나가면 계속해서 이제 당내 경선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고요. 4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후보가 본후보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관심 가져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후보가 실제로 정당의 대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도 받고 또 이제 당원이시라면 당원으로 투표로 참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선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이고요. 정치 이건 아니지는 앞으로도 계속 대선 브리핑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쏙쏙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정치 이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